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사집행법 판례 오늘 제 44강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41쪽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가 되겠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오늘 44강.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가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는 441쪽이 되겠습니다. 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이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 조문 보실까요? 자, 민사집행법 108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08조가요. 매각장소,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법원에서 매각장소에서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죠. 집행관은요, 매각장소에서 질서를 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돼 있죠.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시면 뭐 핸드폰을 받거나 막 단합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집행관들이 나가게 하죠. 부동산 그 경매 방해한다고 나가게 합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하게 하죠. 자, 매각장소의 질서 유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매수 신청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에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는 사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2번 별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2번 별표시.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에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는 사람. 3항 1호 또는 2호 행위를 교사하는 사람. 여러분 2항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민사집행법 140조에 보면 이따가 공부하겠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잖아요. 공유자, 땅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5명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께 경매가 나왔어요. 채무자 거. 그러면 4사람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각기일 날 매각이 공유자 우선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인들은 내가 사본들 공유자가 뺏어가니까 응찰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꾸 유찰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공유자가 먹으려고 그거를 매수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당하게 공유자들끼리 단합해가지고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는 사람도 매각장소의 질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1조 보니까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입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매각 허가가 떨어졌다. 불허가를 원하는 거지. 이 사람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입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음 각 호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으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나왔죠.
자,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말이죠,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때도 허가 이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할 때, 사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8조에 해당할 때 나왔습니다. 108조는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가 되겠죠. 5항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 결정, 매각 물건 명세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렇죠? 이거는 법원에서 집행관이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이건 규책 사유가 법원한테 있는 거죠. 6항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발견됐을 때, 여러분, 내가 매각을 받고요, 뭐 허가에 대한 거니까, 그죠? 그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질 때는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도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3조가 되겠는데요. 매각의 불허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히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1조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죠? 법원은 매각 허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140조 별표시 하세요. 이것이 바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 매수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항 보세요. 공유자는요, 매각 기일날 여러분 저 법원에 가서 여러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관이 뭐라고 합니까? 공유지분자 오셨습니까? 공유지분 우선 매수할 사람 계십니까? 그럼 어떤 분이 저요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관은 그 공유자에게 보증금 가져왔습니까? 도장 가져왔습니까? 신분증 제시하시죠? 매수신청 보증금 10% 확인하고, 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공유자인지를 확인 여부를 한 다음에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로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차순위 할 거 없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공유자한테 뺏기는 겁니다. 그 지위를. 그런 겁니다.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매수 신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항, 1항의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가져갈 것을 공유자가 가져가도록 허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3항,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하고 2항의 절차를 마칠 때는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만약에 채무자의 집은 5분의 1이 경매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5분의 1을 가진 사람이 4명이 공유자 우선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 5분의 1을 4사람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분의 1씩 나눠 갖게 되는 거지요. 보세요. 5분의 1이 경매 나왔다. 근데 4사람이 다 신청했다. 그러면 20분의 1씩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할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자동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자, 차순위 매수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보증금 받아오는 거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유자가 잔금을 안 내게 되면 차순위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거의 안 하지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규칙 76조입니다. 민사집행규칙 76조에 보시게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절차가 나옵니다. 우선 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매각기일 날 그 사건 경매 사건 번호에 종결을 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그쵸? 자, 여러분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근데 매각기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 유찰되잖아요. 그 유찰된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사망.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공유자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면 공유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차순위 신고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수 신청 보증금 받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 조문을 살펴봤고요. 자, 판시상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공유자가요. 만약에 이 한 필지 토지에 공유자가 5명 있습니다. 5분의 1씩. 5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채무자죠. 이 5분의 1이 경매가 나왔어요. 5분의 1이 경매가 나왔어. 그렇게 되면 다른 공유자 4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게 되면 이 가격은 계속 유찰될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낙찰 받아도 공유자한테 뺏기니까. 그쵸? 그러면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예요. 또 유찰되겠죠? 또 공유자 우선 매수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매각 경매 물건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단합하여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법원에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찰되면은 그 유찰된 금액으로 공유자가 그 최저 매각 가격으로 매수 신청했으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찰될 거 아닙니까? 공유자가 계속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찰자들은 이익을 침해당하는 거지요.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여러분이 공유자라면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냥 가는 거지요. 가가지고 응찰자가 없으면 그냥 오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가 나타나면 저요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격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41쪽 보시면 그 2항 보세요. 공유자가 두 번째 여러 차례 우선 매수 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 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꺼릴 만한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121조 108조 2조 2호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하는 매각 불허가 사유인지 맞습니다. 이거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합행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각장소에서 질서 유지 108조 2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1회밖에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만약에 1억짜리가 이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안 하고 8천까지 떨어졌다. 이때 매각기일이 전에 이거 매각기일 전 이틀 전에 여러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어요. 근데 이날 유찰되었다. 그러면 공유자는 이 금액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는 지위가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매각 불허가. 자, 3항 보세요.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140조 우선매수권 제도를 이용하여 공유 부동산의 채무자가 지분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선 매수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2회 매각 기일까지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자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제3회 매각 기일에 다시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사안에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도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우선 매수권 포기로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나 위 공유자는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매각을 불허가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했으면 이제 그 금액으로 유찰이 되면 그 금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유찰이 되니까 우선 매수를 안 했다가 나중에 유찰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다면 이것은 매각 불허가 사유에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잃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매각을 불허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말이죠. 공유자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그러니까 제가 매수 타이밍에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꼭 내가 공유자로서의 그런 우선 매수를 꼭 해야 될 그런 물건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공유자 우선 매수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를 제 경험에 의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해서 꼭 기피 물건은 아닙니다. 그날 개인 사정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해 놓고 당일날 매각기일날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공유자 우선 매수만 하면, 신청하면 자기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게 되면 당일날 매각기일날 오셔가지고 보증금 내고 신분증, 도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져와서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신고한 금액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음에 45강에서도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